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대선,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혹은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다, 절대 승리한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의 징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한 서너 가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우파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과 달리 굉장히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탄핵이 국민이 뽑은 그 대통령을 선거로 이길 수 없으니까 공산 좌파들이 탄핵 정변을 남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우파가 잘 지지 않습니다. 기껏 진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그것도 김종필이 조금 여유를 보인, 자유우파가 언제든지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에서 혹은 조금 낭만성에 있어가지고 죽기로 고생한 김대중에게 대통령을 한번 시켜주고 또 호남에서의 그 어떠한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는 이런 낭만주의에 빠져가지고 DJP, 김대중과 김종필과 그리고 박태준이 연합해서 이 김대중을 당선시키려고 했다.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김대중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후계자로서 노무현이 당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에는 문재인도 탄핵 정변, 지금 이재명도 탄핵 정변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가 분열만 하지 않으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그 어떠한 선거에서는 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과거 역사와 함께 두 번째로는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면은 굉장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치면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들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것이 패배주의로 빠지면은 자유우파가 불리해요. 그런데 우리 자유우파가 이 절박감이 선거장으로 불러오게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이런 마음이 대선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얼마나 절박한가 하면은 지금 북두 시민혁명군이 관찰을 할 때 지금 대선 경선에서 그 토론을 한다든가 혹은 경선 결과에 대해서 공산 좌파의 그 도둑대들에게 부역하고 있는 언론들은 시큰둥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은 자유우파 시민들은 굉장히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우파 시민들의 절박감을 보여주고 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심이 없고 이러면은 그 흥미가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절박한지, 누가 대선 후보가 돼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 하는 것이 바로 승리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선거로는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이번 대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권 체제, 대권을 만드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헌법을 바꾸어서 그들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헌법 개헌,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기획하고 있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대선으로는, 선거로는
공산좌파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면은 이거 뭡니까 이재명이라든가 이 공산좌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들이 이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한다 하는 체제 지키기를 위한 여러 가지의 그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선은 경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경쟁을 우려하지 말고 마음껏 즐기자 이겁니다. 대신 그 경선 결과에는 승복을 한다라는 이 대전제를 지켜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30 세대들의 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어쨌거나 앞으로의 미래를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흘러간 물 5060이 아무리 인구수가 많고 여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이 우수하다 할지라도 미래 세대인 2030 세대의 지지가 대선의 주류로 등장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의 지지가 이번 대선에 자유우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우파 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기 위해서 2030 세대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시위 집회를 더욱 확산시키고 확대시켜 나가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지금 대학로라든가 이런 데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의 그 지지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외곽지대, 저 뭡니까 마포구,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그리고 중량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런 그 자유우파보다는 전라도 사람이 많이 사는 공산좌파들의 지지 기반이 넓다고 생각하는 이런 데다가 가서 2030 세대들이 그 시위 집회를 확산시키면서 계몽운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자유우파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현대사에만 이야기합시다. 과거사는 오래된 중세 이야기는 그만두고 현대사에 일제 식민지부터 지금부터 한 100년의 역사는 한국의 독립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부분으로서 우리 한반도가 똑같은 일을 당해왔습니다. 제국주의 이후 그 약소국으로서 미개국으로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경험한 것은 지금 약소국이 똑같이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국에 의해서 해방된다 하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한 운동가들이 미국 혹은 성전국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초대됐습니다. 모든 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제3세계 국가라 했죠. 예전에 70년대에는 그거를 제3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국가들은 똑같이 그런 일을 겪었고 그 독립투사들이 독립운동은 열심히 잘했지만은 국내 정치에 무능함으로써 학생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 혼란을 틈타서 질서 있고 교육된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로 집권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의 실용주의와 근면성실로서 모두 일정한 부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쿠데타와 더불어 성전국의 원조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다 똑같이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군부들끼리 쿠데타가 연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군인들이 미국서 교육을 받고 아주 우수한 군인들이, 군 장교들이 육성되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사려 깊고 아주 애국심이 넘쳤기 때문에 군에 대한, 쉽게 말하면 국가 통치에 대한 마지노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 3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군부 쿠데타로서 날이 샌 거예요. 하사관들이 혹은 초급 장교들이 날만 새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니면은 민족 그 부족 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부족 간의 내전에 의해 가지고 일정한 경제 성장, 초급 목표를 간신히 면할 정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인해서 전부 다 좌절이 됐어요. 뭐 버마도, 필리핀도 그렇고 이런데, 한국과 필리핀은 한국도 군부 통치를 종식시키자라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필리핀은 그 민주화 운동이 성공함으로써 몰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좀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좀 더 함으로써, 한 10년을 더 함으로써 발전을 해가지고 전성기에 왔는데, 지금 현재 한국은 군의 무능과 민주화의 운동에 의해서 지금 한국은 필리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르코스가 그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화라는 이름에 의해서 필리핀은 지금 우리나라에 몸을 팔러, 여자들이 몸을 팔러 오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도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왜 위기에 있느냐? 군인들이 당파에 휩쓸려고, 또 군인들이 그런 당파에 휩쓸릴 정도로 수준이 낮고 그 통치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별들 보세요. 그 군인들이 능력이 없고, 그래서 내전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전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의 군인들은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주화라는 이름에 의해서 필리핀화하고 있다, 이런 거를 염려하셔야 된다. 그런 이유로 지금 국제사회는 제4차 산업에 의해서 국가 간의 굉장하게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 러시아와의 전쟁이 그냥 막연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제2의 제국주의랄까? 국가 간의 경쟁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들여다볼 때, 제국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자유우파, 우경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기가 지금 여러 군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민족이라든가 자기 국가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국가 이익을 내세우기 때문에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우리 국민들도 발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국가끼리 똘똘 뭉치고 있는데 쎄쎄나 하고 있자라고 이런 대통령을 뽑아가 되겠습니까? 지금 국제적인 흐름이 자유우파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에 대한 도덕성, 이게 국민들에게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정당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재판도 지금 빨리 해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밝히고 대선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재판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탄핵을 일으키는 이런 일에 국민들은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은 자유우파에게 유리합니다. 절대로 그 공산당, 공산주의를 겁내지 마십시오. 절대 겁내지 말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싶어요. 경선을 훌륭하게 치러야만이 그 대선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치열하게 경쟁해라. 그리고 승리 후에는 통합. 그러니까 이번 경선은 흥행과 통합의 모토로 이 경선을 치러야 한다. 경선 과정에서는 흥행을 위해서 굉장하게 경쟁을 하고 경선이 끝난 후에는 통합을 해라. 첫째, 경선을 잘해라. 경선이 흥행과 통합. 두 번째, 2030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서 이 세대의식을 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혼란 혹은 2030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을 큰 복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정치 혼란을 매듭짓는 이런 일에 몸소 나서달라, 헌신해달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국제정세라든가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시대의 정신을 잊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흥행 성공과 2030이 앞장서는 계몽이 이번 대선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그런 행동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우리 국민들도 일정한 수준이 있으니까 그런 잡범에게 절대 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산 좌파들에게 부역하는 언론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말고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그 잡놈, 그 잡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절대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정선거, 언론의 가짜 뉴스 혹은 거짓 선동에 우리 몸소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언론이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첫째 선동이 뭡니까? 탄핵이 정당했다. 저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언론에 보도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안 속고 두 번도 안 속고 세 번도 안 속는데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자꾸 그러다 보면 속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한 5번 만에 국민들이 넘어가더라고요. 지금 한 3번쯤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비아그라를 먹고 그 비서하고 그 롯데호텔에서 섹스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믿나 이거야. 그런데도 믿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언론에 막 쓰제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죽했으면은 탄핵을 각오하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지금 비상계엄령이 실패하면 탄핵당한다는 것을 각오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겠느냐. 이런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공산좌파에 부역하는 언론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그 국제 환경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고 자신감을 되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